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계좌번호처럼 긴 정보는 우리가 한꺼번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에 정보를 적어두고 이 메모를 보면서 스마트폰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간편하게 이 스마트폰 한 화면에서 카톡 앱, 은행 앱, 두 개의 앱을 한꺼번에 실행해 놓고 동시에 보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의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쓱 밀어 내려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 메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으로 빠르게 찾아볼게요. 돋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검색 부분에 분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검색 결과를 보시면 유용한 기능 두 가지가 검색됩니다. 이렇게 저와 똑같은 메뉴가 검색되었다면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능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은행 앱을 실행하고 두 손가락으로 화면의 하단을 위로 밀어 올려 보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위쪽 화면에는 은행 앱이 열려 있고 아래쪽 화면에는 어떤 앱을 열어서 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카톡 앱을 열어볼게요. 저는 카톡을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윗부분, 최근 앱 부분에서 바로 카톡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앱이 없다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원하는 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앱을 누르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카톡 앱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가 있는 대화를 선택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지 않아도 바로 보면서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려고 이 부분을 누르니까 아래쪽에 키패드가 나타나서 카톡 화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럼 카톡에 있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죠? 그럴 땐 먼저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이렇게 키패드를 없애준 다음 경계선 중앙을 가볍게 톡 누르시면 그 중에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화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경계선 중앙을 톡 누르고 화살표를 누릅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자, 그럼 카톡 내용을 보면서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두 창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키패드가 나타나면서 윗부분의 창이 좁아졌습니다. 이 윗부분의 창을 넓히기 위해서 경계선 부분에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보세요.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톡 부분을 더 크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두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위쪽에 있는 카톡 창을 닫고 싶을 때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때와 똑같이 경계선을 꾹 누르고 위로 끝까지 밀어 올려주시면 부분에 있는 카톡 창이 닫히면서 원래 우리가 보던 한 화면에 하나의 앱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분할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은행 앱도 있더라고요. 윗부분에 보이는 은행 앱을 확인해 보시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겹쳐지고 엉망이죠?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기존의 앱도 이 새로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은 추가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앱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점차 개선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럼 이 분할 기능이 쓸모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조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볼 때 영상을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해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따라해 보려고 하면 100%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열어서 또 한 번 보고 따라서 해보고 이런 순서를 반복하게 됩니다. 너무 번거롭죠? 그럴 때 제 영상을 이렇게 재생시켜 놓고 두 손가락으로 아래쪽의 화면을 위로 쓱 올려봅니다.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서 윗부분에는 제 영상이 나오고 있고 아랫부분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 크기를 조절해서 아랫부분을 좀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온 대로 설정에 들어가서 똑같이 천천히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제 영상을 보고 아랫부분에서 영상의 내용을 따라해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 이 분할 기능을 설정할 때 저와 다른 화면이 나와서 설정을 못하신 분들도 있죠? 예전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리는 영상에서도 저는 그 버튼이 없는데요? 저는 그 메뉴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 소프트웨어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도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듯이 이 스마트폰에도 여러 버전이 있고 계속해서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두 개의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분할 기능이 가능했던 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13입니다. 분할 기능이 안 되는 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12입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두 기기 간의 기능의 차이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폰의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상단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뉴를 검색하기 위해서 돋보기 단추를 누릅니다. 윗부분에 정보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 또는 휴대폰 정보가 있습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휴대전화 정보가 나오게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윗부분에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버전 13입니다. 자, 이렇게 내 스마트폰의 버전을 확인했는데 13 버전이 아닙니다. 그럼 내 스마트폰을 어떻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화면에 이런 안내가 뜰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있는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셔도 되고 이런 문구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에서 업데이트를 검색하고 아랫부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볼게요. 이 화면이 나타나죠? 아래쪽에 있는 지금 설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기다려 볼게요. 스마트폰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끝나고 스마트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업데이트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최신의 버전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최신 기기부터 이전 기기 순으로 차츰차츰 적용이 되는데 이 스마트폰처럼 구입한 지 오래된 기기일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내 스마트폰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꿀팁 조합이 생긴다면 이 영상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꿀팁 조합은 은행 앱과 카톡, 그리고 유튜브 메모 앱, 유튜브 네이버 검색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